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증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체질식을 심지어는 잘 하더라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이 크든 작든 간에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줄 알고 먹는 과일, 이 과일도 탄수화물 중독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과일, 이것도 역시 탄수화물 중독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증은 모든 대사성 질환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병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약간씩 있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한마디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수시로 자꾸 땡기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하루에 요구되는 탄수화물의 양은 300g에서 400g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섭취하면서도 자꾸 탄수화물이 땡기고 밀가루 음식이 땡기고 밥이 땡기고 라면이 땡기고 이런 것을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먹어주면 자꾸 허기가 지고 헛헛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크건 작든 간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중독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탄수화물 중독증의 증상들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탄수화물 중독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해당 증상이 많으면 탄수화물 중독증이 중증으로 간다, 심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체질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질식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많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체질식 하면서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사람과 체질식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탄수화물 중독증이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간식을 자주 한다, 이게 탄수화물 중독증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허기가 자주 진다, 2번. 자, 단 것을 좋아한다, 3번째. 그 다음 4번째, 야식이 자꾸 땡긴다, 5번째, 음식을 금방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자꾸 먹게 된다. 자, 그 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식이 더 땡긴다. 다음 밀가루 음식이나 떡, 빵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을 좋아하는 것은 꼭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일을 좋아하고 거의 매일 먹는다. 자, 초콜릿, 과자 등을 먹는다, 좋아한다. 자, 그 다음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더 좋아한다. 다음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 다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라면 등을 자주 먹는다. 다음 식곤증이 있다. 다음 자신이나 부모님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중풍, 심장병, 고지혈증 등의 순환기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있다. 다음 자신이나 부모 형제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 다음 살을 뺀 후에 요요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탄수화물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고요. 2개 이상으로 갈수록 탄수화물 중독증의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말이죠,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단히 이제 중증으로 가기 쉬운 사람이고요. 이 3가지 중에 4가지 가진 사람 중에 만성 피로가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초조해지거나 의욕이 저하되거나 우울하거나 한 번씩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거나 눈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허기가 들거나 이럴 때 간식이나 단 것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된다, 이러면 이것은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탄수화물 중독증 중에 하나죠.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증이 보이고 반응성 저혈당증이 보이면 머지않아서 이 사람은 큰 병에 이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므로 이 탄수화물 중독증은 이제는 드디어 질병의 본주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질병 상병명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의 문제 핵심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혈당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중성지방과 당화독소가 몸속에 축적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성지방과 당독소 이것이 몸속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이 과다 축적되면 이미 이것은 성인병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당독소라는 게 있는데요. AGE라고 그러는 당독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노화를 촉진하고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와 비만을 일으키고 자궁질환과 치매, 심장질환 이런 수많은 난치병 이런 질환과 관계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독소의 문제는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면 당독소가 생기는데요. 이 당독소의 문제는 우리 몸속에 축적된 다른 노폐물조차 배설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 당독소로 인해서 우리가 노폐물 배설도 막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독소 자체가 독소로도 작용하고 다른 독소의 배출도 방해하니까 독소가 축적되어서 문제점이 2중, 3중으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으면 독소가 쌓이고 이 탄수화물 중독에 비례해서 노폐물과 독소는 더욱 많이 쌓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탄수화물 중독증은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증이 진행되어서 이 당독소가 몸속에 자꾸 축적이 되고 늘어나면은 자꾸 탄수화물이 당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흔한 말로 기운이 없으면 당 딸려 그러고 우리가 초콜릿, 사탕, 과자들을 먹죠. 이게 바로 탄수화물을 더욱 당기게 하는 이런 당독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질병이 진행되고 염증이 진행되고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 만성피로 여러 가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잠재된 질병의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래되면요,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료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이 혈당이 불안정한 것이 지속되면 아까 얘기한 반응성 저혈당뿐만이 아니라 참을성이 없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충돌 조절 장애가 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성향이 있으면 한순간에 성질로 의도치 않게 욱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중독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탄수화물 중독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같이 있다 이런 경우 물론 많습니다. 이럴 때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가 참을성이 없고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돌 조절 장애가 있으면 탄수화물 중독증부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만인 사람은 모두가 탄수화물 중독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확하게 체질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는데 이런 이유는 자기 체질에 맞으면 무조건 유익한 줄 알고 체질에 맞는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체질식 하는 사람 중에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떡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체질에 맞는 재료로 만든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먹고 발효 음식을 안 먹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질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질식을 하면 처음에는 몸이 가볍고 굉장히 좋은 걸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문제점이 생기고 몸이 나빠지는 것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 시에 우리 병원에서 지시하는 요거트 요법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 요거트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증을 진단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또 탄수화물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요거트는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럽이거나
서양이거나 동양 막론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죠. 근데 이 요거트에 설탕이 들어가거나 과일과 같이 먹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전혀 이 요거트 요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요거트 요법은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로만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고안한 이 효소 생수를 먹고요. 생수를 마시고 나서 잠시 있다가 이 요거트 요법을 하는데 이 요거트 요법을 양껏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근데 이 양껏 먹어도 허기가 진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100% 탄수화물 중독자입니다. 요거트를 먹어도 허기가 지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기운이 딸린다거나 처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요거트 요법을 시키면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다 라고 알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기가 지면, 통상 허기가 지면 요거트 요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먹게 합니다. 요거트를. 그래도 허기가 지는 분이 있죠. 그러다가 이게 석 달, 넉 달, 6개월 가면 이런 증상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 그때는 탄수화물 중독증이 상당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요거트를 먹는데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자기는 아침밥을 또 한 번 먹게 된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중증으로 대단히 심하다.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이 밥을 쬐끔 먹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밥을 끊고 요거트만 가지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게 돼야, 통과를 해야 요거트 요법이 성공적으로 되고 탄수화물 중독증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사람이 식사 대신에 요거트를 먹으면, 양껏 먹으면 흔히 그 허기가 진다는 것은, 이것은 저혈당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탄수화물 중독증 때문에, 다른 이유로 당 독소 때문에 당을 몸에서 요구하는 이 중독증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침과 오전 시간에는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정확하게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오전 시간. 이 오전 시간에는 생체 리듬이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요거트를 양껏 먹으면서 아까 얘기한 효소 생수를 마시면 당화 독소를 비롯한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이때 허기감이 지는 것입니다. 독소 배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많아지니까 허기감이 지는 것이에요. 당이 떨어져서 허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독소 배출이 갑자기 많아져서 허기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중독증을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요거트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증의 예방은요, 평소에 저녁 식사 후에 일체 야식을 하지 말고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효소 생수를 많이 먹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트와 효소 음식과 효소 생수, 이것으로 탄수화물 중독증이 예방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음식이 땡긴다, 간식이 땡긴다, 이건 탄수화물 중독증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은 제대로 된 플레인 요거트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침에 이 요거트를 먹을 때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발효가 잘 된 조청을 조금 타서 먹는 것, 양파청을 약간 타서 먹는 것, 이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탄수화물 중독증의 여러 가지 원인, 발현 증상, 이것을 아까 공부했죠.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증은 잠과 음식 먹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병원에서 얘기하는 수면과 음식입니다. 수면과 음식으로 내 병을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일을 포함한 일체 간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체질에 맞는 과일이라도 탄수화물 중독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식을 끊은 후에 허기가 심하게 주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아까 얘기한 효소 생수를 마시고,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플레인 요거트를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아까 발효가 되지 않는 어떤 간식, 과자, 과일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침 식사는 항상 제대로 된 플레인 요거트를 양껏 먹고
허기가 너무너무 진다면 요거트를 한 번 더 먹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자, 도저히 내가 이거는 못 견딘다고 그랬을 때는 요거트에 제대로 발효가 된, 제대로 만든 조청을 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견딜 수 있다면 조청을 타지 않고 그냥 플레인 요거트만 먹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점심 저녁의 밥은 반드시 체질에 맞는 체질밥을 먹어야 되죠. 예를 들면 태음이는 수수, 율무, 통밀로 만든 밥, 그 다음에 태양이는 현미밥, 뭐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찬은 반드시 3종류 이상의 발효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발효 탕국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발효 음식은 뭐 김치, 된장, 청국장, 홍어탕, 황태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발효 음식도 갖가지 채소를 발효시킨 것들, 이런 것들이 발효 음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일 자신에 맞는 육류를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합니다. 육류, 자기 체질에 맞는 육류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양은 늘리지 말고 육류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빈속에는 효소 생수를 자주자주 마십니다. 생수는 일반 생수, 일반 물,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그랬죠. 대단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생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을 탄수화물 중독증도 예방하고 미세 플라스틱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증은 아까 이 시간대로, 이 시간표대로 지금 지시한 대로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면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만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은 1년 이상 걸리고요. 아주 중증인 사람은 3년 정도까지도 호전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화 독소가 걸리는 것은 아까 당화 독소는 몸에 축적된다 그랬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당화 독소로 인해서 이 내장기가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우리가 하면 한 달, 2달, 석 달 사이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 이후 시간에도 물론 좋아지지만 시간을 두고 1년 전 나, 2년 전 나, 이걸 비교를 하면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탄수화물 중독증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현대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질 불문하고 탄수화물 중독증은 누구나 갖고 있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증상이고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특히 자가면역 질환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고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